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이 새만금과의 연계성이 강조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새만금 기본계획 중간보고에서 익산이 새만금 3대 핵심 전략산업 가운데 농식품 포도산업 거점으로 지지했습니다. 또한 새만금 광역도시권 연계교통망의 중심으로 제안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김영일 군산시의원에 대해 경징계인 공개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지난해 우종삼 의원 사례와 비교해도 손반방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윤리특위의 이런 결정에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에 익산과의 연계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익산은 새만금 3대 핵심 산업 육성 전략 가운데 농식품 푸드 산업 거점으로 떠올랐고 새만금 광역도시권 연계 교통망의 중심으로 제안됐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소요 예산 등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익산이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 육성될 새만금 3대 핵심 산업은 3가지. 이 중 새만금이 농식품 푸드 산업의 허브가 되려면 익산을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됐습니다. 익산을 중심으로 한 도내 식품 산업이 최근 10년간 고용 증가율 51.3%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이 보유할 항공과 항만 등 물류 인프라와 식품 산업을 연계시켜 수출형 농식품 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간보고회를 통해 드러난 세부 추진 사업이 눈길을 끕니다. 농식품 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은 2단계 확장이 이루어지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고려했습니다. 특히 익산시가 식품산업 6차 산업화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복합 테마파크 조성이 제안됐습니다. 나아가 음식문화가 강점인 전주까지 연결한 푸드 회랑 구축도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 푸드 산업 허브를 구축을 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밑에 육선 전략을 보시는 것처럼 특화산업 조성에서부터 수출 지향형 농식품 허브 조성, 또 복합 테마파크, 또 광역적 트라이앵글 푸드 회랑 있죠. 구축까지 제안을 드립니다. 새만금 광역도시권 구축에서도 익산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기존에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서해안권 세로축을 중심으로 광역화가 거론됐지만 새만금 기본계획 새 틀에서는 익산과 전주, 정읍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때문에 익산을 중심축으로 도시 간 연계 교통망 구축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외에 새만금 익산 우회도로 건설 방안을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BRT, 간선 급행 버스 체계도 구축하게 됩니다. 간선 급행 버스 체계는 버스 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해 정시 운행과 수용량을 향상시킨 대중교통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같은 방안들은 실무 자문단 논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토연구원 측은 내년 하반기 구체화된 추진계획과 소요 예산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입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안에 있는 도시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그런 구축 전략을 나중에 더 자세하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계획의 방향성이 광역 개발에 맞춰지면서 배후 도시로 떠오른 익산. 새 기본계획에 담길 익산과의 연계 개발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올해 보통교부세가 수백억 원씩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은정치 시민내시 전북자치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익산은 당초 4,845억 원에서 4,509억 원으로 336억 원이 줄었습니다. 군산은 당초 4,331억 원에서 4,031억 원으로 300억 원이 줄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 살림살이에 사용되는 주요 재원입니다. 정부의 2차 전지 고도분석센터 공모 재검토 결정에 대해 전북도의 무관심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구 도의원은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도분석센터는 2차 전지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 특성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도는 2차 전지 인프라 구축에 무관심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도분석센터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추후 정부 공모에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전북자치도가 서울시와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전북자치도와 서울시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체육계 관계자 등 11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1월 현지 실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일정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도의회와 도청 간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오늘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기자회견 등을 이유로 불참해 의회 경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타당성 검증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 경쟁이 가능하겠냐며 따졌습니다. 이에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절차가 다소 부족했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여야 예결소위가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통해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도내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국회 예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새만금 내부 개발 등 도내 현안 예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내년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가 올해와 동일한 3천억 원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3천억 원으로 지류 300억 원, 모바일 2,700억 원입니다. 할인율은 현행 10%를 그대로 유지하며 월 구매 금액 한도도 40만 원입니다. 한편 군산사랑 상품권은 지난 2018년 첫 발행 이후 현재까지 2조 5,635억 원이 판매됐으며 내년 예산은 국회 협상 과정에서 되살아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도내 벼멸구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여름 벼멸구 피해를 입은 17,000여 농가에 농약대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 18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이뤄집니다. 올해 9월까지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2만 2천여 헥타르, 도내에서는 3,098헥타르가 벼멸구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내년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로 하면서 도내 재배 면적도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올해 재배 면적의 11%인 8만 헥타르의 벼 재배 면적을 내년에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8% 감소한 10만 4,348헥타르로 내년에는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달까지 시도에 배정할 감축 면적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가 경징계인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간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지난해 우종삼 의원 사례와 비교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급기야 윤리특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열린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는 한 달 전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 뺨을 때린 김영일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날 군산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의원 내 폭력 행위를 공개 사과로 처분한 것은 제대로 된 징계로 볼 수 없다며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뜨거워지자 다음 날 이한세 윤리특위장이 사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의 사의서 제출은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럼 당연히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지금 이 구조로는 될 수가 없어요. 세밀하게 세심하게 규정을 두어서 무슨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수를 내린다. 이런 걸 좀 세심하게 다듬을 지도적으로 하는 필요가 있다. 징계 절차는 교수와 변호사가 참여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당사자 소명 등을 종합해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결정합니다. 하지만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경고와 공개 사과가 각 2명, 출석 정지가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출석 정지가 1명, 경고가 2명이었던 반면 공개 사과는 4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과반이 넘는 공개 사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데는 자문위원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의원 자신마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조정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구성하고 여기 의견을 존중하라고 했는데 이번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견을 존중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의원 서로 간 아는 사이인 것처럼 아니면 의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덮고 가자는 식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앞서 우종삼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윤리특위가 출석 정지 10일을 내린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과도 비교해보면 형평성도 맞지 않지만 중요한 건 공개사과 정도의 수위의 문제로밖에 안 봤다는 거. 의원이 의원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이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자문위원회 의견은 무시된 채 특위가 결정한 경징계. 시민들은 군산시의회 윤리특위가 시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원광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학을 신청한 470명의 의대생은 일단 유급은 면했습니다. 원광대는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유급 사태는 피하기 위해 휴학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휴학생 복귀가 이뤄지면 신입생들과 공동 수업이 불가피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한편 전북대도 의대생 730명에 대해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6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억여 원을 체불한 군산의 한 요양병원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군산의 한 요양병원을 감독한 결과 퇴직자 30명의 임금, 퇴직금 4억 원과 재직자 38명 2억 원 등 모두 6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과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등 모두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신속한 권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군산의 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1시 25분쯤 군산 성산면의 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집진기 옆에 주차돼 있던 1톤 트럭으로 번지면서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덕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3시 50분쯤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 외벽과 화목 보일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코레일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1,566명 규모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노조가 이를 규탄하며 오늘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코레일은 아직까지 열차 운행 중단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앞으로의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설로 인한 피해가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대설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18억 6천만 원으로 12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랭질환 사망자는 1명, 한파로 인한 수도 파손은 3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올해 대설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구조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합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김경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5일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위원 15명 가운데 새롭게 시의원이 포함되고 장기 미해결이나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해소 등이 담겼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민원조정위원회가 심의한 건수는 모두 13건이고 대면 심의는 1건도 없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시청 중회의실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분야별 세부 사업을 검토하고 신규 발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지금의 40% 수준인 86만 톤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미성년자를 조직원으로 끌어모아 세력 확장을 노린 폭력 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한 달간 관내 폭력 조직원 3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미성년자를 행동대원으로 들이거나 서울 지역 폭력 조직과 세를 합치는 수법으로 조직을 재기시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핵심 시설인 전시 컨벤션 센터의 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해 표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선정된 전주 컨벤션 센터 디자인이 영국 런던 아쿠아틱 센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공모 과정과 당선작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며 디자인 유사성과 공사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실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오수해견 국민 여가 캠핑장 개장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자동차 야영장으로 오수면 금암리 오수해견 관광지에 수송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캠핑장 AB와 카라반 사이트 등 세 구역으로 이루어졌으며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와 샤워실, 펜스 등을 갖췄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거주할 전북형 임대주택 500세대를 오는 2026년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임대주택 5개 단지 500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는 무료입니다. 또 무이자 융자 혜택 규모는 기존 2천만 원에서 신혼부부는 5천만 원, 청년은 3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외에도 3자녀 이상 가구는 공공기관 채용을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와의 언어소통 문제를 꼽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도내 11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잦은 이직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책으로 불성실 근로자 제재 체계 구축과 체류기간 확대, 모범 근로자 혜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도내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민중행동 등 도내 60여 개 시민단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지만 정권은 주가 조작과 선거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가리는 데만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윤 정권 퇴진 전북운동본부 결성을 선포하고 오는 23일 전주 모래내 시장에서 대규모 도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위생과 시설, 서비스 수준이 좋은 모범음식점 55곳을 선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영업자 신청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 지부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이같이 선정했습니다. 올해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째보식당 본점으로 음식의 맛과 위생, 시설,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정된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서와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용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이 지원됩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하멸현감 술력행차 재연행사가 지난 16일 함라면에서 열렸습니다. 술력행차는 조선시대 신임 현감이 백성의 생활상을 둘러보기 위해 고을을 순회하는 겁니다. 함라면에서는 이 같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자 재연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재연행사를 통해 사물놀이패와 다듬이 공연이 펼쳐졌고 현감을 태운 가마는 함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해 하멸향교와 함라 한옥체험단지 등을 돌았습니다. 익산 지역 청소년들과 청소년 단체 등이 전북 청소년 활동 어워즈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전북 청소년 활동 어워즈에서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소속 김승희 등 청소년 4명을 비롯해 청소년 동아리 4개, 청소년 관련 위원회 3개가 봉사활동과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장관상 등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익산에서 전북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워크숍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320여 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워크숍 일정에 미륵사지와 고도 한눈의 세계유산센터, 왕곡리 유적 등의 답사가 있어 익산 지역 문화유산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마이닝센터가 익산시 하멸읍 행정복지센터에 온누리 상품권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상품권은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15가구에 20만 원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회 군산시 연합회는 연말을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단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최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